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mint@kan.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는 바카스다 김문석, 박은경. 하경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거의 6주 만이죠. 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잠깐 우리가 방송을 쉬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웃음이 많은 방송이다 네. 보니까요. 참사 이후 좀 국민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한 6주 정도 쉬게 됐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아직도 뭐 애도는 뭐 얼마나 해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좀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 기자는 그동안 뭐 전 애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경원 기자가 결혼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태국 6주 전에 전화로 목소리를 전화로 목소리를 그러니까 쿠키 영상처럼 깜짝 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그 저기 아내분의 어떤 그 멈칫 저희 통화가 아마 그날 아니었나 싶어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날은 아닙니다. 전날은 아닙니다. 순간의 어떤 멈칫거림이 그렇죠. 그때 좀 화제가 됐죠. 하경원 기자가 잘해주나요?였나요? 질문이 그랬더니 그렇죠. 0.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당히 긴 포즈를 시간 진- 동안. 네. 굉장히 저는 고민을 많이 결혼하고 하는 느꼈는데 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저희 목소리 좋아. 저희 박하수다의 김문석 박은경이에요. 어떻게 저 하경원 신랑이 잘해주나요? 아 뭔가 대답이 좀 시원찮아. 네, 시원찮네요. 어떻게 어쩌고 있었습니다. 대답 잘해주기로 했는데 잘 안 해주니까. 푸시업을 좀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날 결혼식에 또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뭐 5점 몇 점짜리 몇 점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외모, 뭐 네. 성격 뭐 이런 거 했는데 5점을 주다가 그 사회자분인 노우진 씨가 이제 섹시미 이렇게 하니까 3점을 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뭐 빵점도 저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왜 3점을 줬냐 그랬더니 예능적 재미를 위해 다 5점을 주면 재미없을 것 같다. 3점. 네. 그래서 13번을 들었습니다. 2세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2세는 곧 방송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충. 저 방금 이세를 방출해야 되니 제가 올챙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세를 방출하겠습니까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안하다. 결혼 안 해서 미안합니다. 원래 임신에 앞서서 엽산을 꾸준히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 안 먹어서 그건 그냥 요즘 워낙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애를 그래. 낳나요? 사실 엽산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엽산이 나오지 없을 않습니까? 때도 이렇게 엽산이 안 먹으니까 이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요. 어쨌든 저 신혼의 단꿈 우리 저 하경원 기자가 저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여러 가지 또 어록들을 회사를 많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야마도라스 지금. 아닙니다. 저 신혼 기간으로 제가 마음에 어떤 한때 아니 하경원 기자가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으나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이니까요. 예. 우리 그 이메일을 야마라고 쓰시는 분이 야마도라스 지금. 저희 야마가 그런 야마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신문사에서 쓰는 야마는 그런 야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6주 사이에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걸 아니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AV 스타 사건 이후에 김문석 차장이랑 솔직히 말도 섞기 싫은데 지금 여기 나와갖고 이 밀폐된 공간에 앉아 있으려니까 지금 좀 괴롭습니다. 예. 그 AV 스타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지금 내 블로그가 지금 난장판 됐습니다. 지금 욕하고 지금 난리 났어. AV 스타에 대해서는 좀 하경원 기자가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저희 뭐 김만나 시간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만나 시간엔 다른 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뭐 사실 6주 만에 저희가 애도를 끝내고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또 두 분의 사이가 왜 멀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김 차장께서 이제 그 전에 사실 저희 후배 기자들을 되게 이렇게 멋있다고 생각했을 만한 활극을 한번 펼치셨거든요 회사에서.
편집국의 액션 편집국의 활극이었죠. 예, 거의 편집국의 신의 액션 신의 한 수인가요? 신의 한 수. 예, 그런 예. 정우성을 방불케 하는 액션극을 펼치셨는데 지금 편집해달라고 자꾸 가위질 자꾸 하시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저희가 되게 선망하는 선배가 됐는데 약간 남성미가 드러났죠. 그렇죠. 예. 상남자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시다가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냥 그 오키단이라고 저기 AB스타 내한한다고 연합뉴스 윤고은 선배가 쓰셨길래 그걸 지금 우라카이를 해서 썼더니 거기 플레이보이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TV에서 이제 TV죠. 런칭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파이스 예. TV라고 유료 성인용 유료 채널인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제 와서 촬영 현장을 스케치 한번 해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보니까 사진물 같으니까 사진 선배 저희 상남자 선배가 한 분 계시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다 했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에 한박 웃음을 피시면서 저는 보조개 안에 무슨 저수조가 움푹 패이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은경 선배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드디어 제 일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 전문 기자로 아, 이런 걸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우 정말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맞지 그 못하겠어요. 오키다니 씨가 그 영국 태생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분이 1어 말고도 영어도 가능하다. 그러길래 제가 반색하면서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석 차장의 어떤 그 숨겨왔던 영어 실력을 저는 드러내시면서 카메라를 들고 몸속으로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레이다운 누워봐 Show me your back. 등 좀 보여줘. 등 좀 보자. 예. 제가 구사하는 영어가 주로 이제 배드 영어 아니겠습니까? 침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Great, good, okay 뭐 이런 거 쓰셨어요. 단말 맞이긴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마지막에 굳어지시죠. 하나가 진짜 결정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은경 선배가 정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말해보십시오. 말씀 못 이미 드리겠어요. 떨어질 정도 없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해보세요. 해도 되나요? 편집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쉐이크라는 단어. 이 인간한테 여성의 몸에서 쉐이크 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 기자를 그분이 지향하시니까 K컵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쉐이크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아니 그분이 K컵이라는데 내가 도저히 K컵이라고 우리 사실 K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시안 중에 K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G컵 조금 부족한 G컵이 아닐까. 나 정말 김 차장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관방 얘기할 때부터 정말 상종 못할 선배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돌을 더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전부 다 6주 만에 독이 가득 차가지고 네. 바짝 올랐네요. 전부 다. 본인이 또 무슨 시작하자마자 독서를 막 배드신 전문으로 나가겠다는 둥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참 한탄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착한 거는 요키다니 씨가 쉐이크 유어 뭐뭐라고 하니까 열심히 또 쉐이크를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돈 벌려고 한국까지 와서 진짜 순환을 겪는구나. 근데 AV 스타는 또 하경원 기자도 뭐 네. 저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황을 묻고 뭐 예전에 이제 아오이 소라 씨 만났을 때도 이제 권상우 씨 좋아한다고 썼다가 또 야, 이 새끼 니만 고상하구나 니가. 아니에요. 그때 하경원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오이 소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오이 소라가 누구냐 이랬더니 AV계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선배들이 경원아 그럼 넌 어떻게 아오이 소라를 아니? 이랬더니 치치 친구가 말해줬다고. 정확한 워딩은 치치 친구가. 자 본인은 모른다.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치치 잘한다.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강대성이라고 할까요? 급한 대선아 괜찮아. 뭐 잘 지내고 있지? 그래. 그런 이 일들이 방송을 있었는데. 들었으면 연락 한번 줘. 우리 메일 한번 보내. 우리 네가 맞다고 얘기 좀 해. 네. 박 기자는 어떻게 좀 아니 얼굴 쳐다보지 말고 앞 보면서 얘기하세요. 지금 좀 저희 부담스럽습니다. 애도기가 끝나자마자 저희 폭풍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네. 더워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이제 휴방 기간 동안 직제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 차장께서 이제 저희 부서에 드디어 같은 부서가 차장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실용 관계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네, 저희가 그전에는 엔터 비주부로. 예. 그전에는 이제 박 기자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떨어져서 마주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나 옆에 바짝 선배가 붙어 불편하신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정말 그
어떤 편집국 어떤 견학을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앞에 유독 많이 물건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탁상 달력으로 막 명박산성 이후로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두 겹, 세 겹 쌓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 앞에 저희가 이제 옹기종기 좀 모여 있는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원으로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죠. 예. 스포츠 경향 엔터비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저 격려 김만 메일도 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뭐 선물 뭐 다 받습니다 우리도. 피자 받나요? 선물을 자꾸 왜 달라? 피자 주고 피자 선물 받나요? 왜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빅뱅도 많이 받는데 우리도 좀 받으면 어때? 저희가 빅방과 다르잖아요. 정말 100만 안티 양성하는 멘트 많이 하시는데요. 쇼미 유어백 이러는데 누가 선물 줍니까? 레이다운. 레이다운, 아, 쉐이크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쉐이크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 그 광경을 보셨으면 진짜 다시는 안 보셨을까요? 의절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보기 싫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 맨날 회사를 얘기하는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 정말 그러니까 영화 주연 배우들이 남자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유독 남자 배우들 인터뷰 일정을 많이 까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은경아, 내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 아 그건 이제 순위 선배. 이건 내가 아니야. 긴박하다 이거. 아 이거 강순이 주장인가요? 이건 내가 아니야. 제가 너무 같이 오래 일하다 보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은경아 이렇게 해야죠. 시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꼭 여배우나 여성 스타들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시더라고요.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유, 아유. 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데 그만 가야지. 예, 그럼 어떻게 김만나 순서로 한번 넘어가 아무튼 볼까요? 정리 좀 하자면 예, 6주 동안 저는 회사 일을 더욱더 등한시하게 됐고 은경 선배는 더욱더 화가 나셨으면 저는 회사에 차장-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더욱더 뭔가 속물적이 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속물 기자 김 차장. 이제 김만나 한번 별명 가볼까요? 네. 폭풍 양산되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 경향 가슴 전문 기자 김문석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 전에 배드신 전문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하시죠. 지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시네. 야, 그 전에 제가 누굴 만났겠습니까? 저 보지 말고 장동훈 씨를 얘기하세요. 만나지 않았습니까? 장동훈? 네? 장동훈 봤잖아요.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우는 남자 네. 제작 보고 장동훈 봤는데 네. 장동훈 씨가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미남이 돼요 보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너무 불구하고. 비상적인 말씀하시는 게 좀 구체적으로. 아니, 저기 삼척동자도 지금 다 아, 아는 네. 얘기를 김만나라고 지금 장동건 씨 잘생긴 걸 저는 누가 처음 봤습니다, 모릅니까? 여러분들. 저는 40평생 장동건을 처음 봤어. 야, 텔레비 진짜 없으세요? TV? TV 안 장동건 보시- TV 안 TV 나오지 보시는 않습니까? 것 같아요. 아휴, 신사의 품격한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지금 아, 텔레비 그래요? 안 나온다 그래서. 근데 장동건이 예. 그렇게 잘생긴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우성 씨를 봤지 않습니까? 네. 신의 한 수 갔다 오셨죠. 야, 진짜 장동건은 이거 뭐 더 이상 인물이 아니야. 이 정우성 오늘 보니까 항상 뒤에 분들이 갱신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쁜 배우를 보면 뒤에 배우가 더 예쁜.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근자에 보신 분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되게 여반장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바로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요. 얘가 좋았다, 제가 좋았다 이렇게. 예, 심지어 이게 효린이 광고하는 음료를 가져왔는데 드시지도 않고. 예, 언제는 효린 허벅지가 다리가 더 이렇게 좋다면 예쁘다면서. 그래 정우성을 봤는데 정우성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건 너무 처음 알았습니다. 좀 아우라 같은 얼마나, 게 예. 있죠. 예.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그 무대로 뛰쳐갈 뻔했어 내가. 아, 오키타니 씨한테 네. 같은 것처럼 하시는. 그렇죠. 바로 안겨서 정우성 씨한테 안기고 싶은 그 정도로 사람이 빛이 나더라고. 그 오늘 한 8명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그 주위에 그냥 정우성 주위에 빛이 환하게 밝고. 조명이 좀 해줬던 거 아닌가요? 실제로. 형광등을 켰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정우성이 잘생겼구나. 정우성 씨가 일단 좀 키가 크시고 참 매갈이 없는. 예, 좀 매갈이 없는. 김만나. 예, 정말 참척공사도 장동건 다 알 수. 잘생겼지만 정우성은 더 잘생겼다.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아니 근데 정우성 씨를 그 인터뷰를 각각 해본 경험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보면은 정우성 씨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더라고요. 예, 굉장히 잘생겼는데 말은 또 좀 약간 수더분하게 하는 그래서 그냥 좀 옆집 그냥 뭐 오라버니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잘생긴 또 사람이 선배하고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그래요?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자 이런 얘기 해야 되나요? 뭐 왜? 정우성 이지아 씨죠 열애 사건 그걸 이제 은경 선배 작품. 예, 아 그랬구나. 써가지고 국민 호구용으로 만들었던. 아하, 참네. 그래서 사건 이후에 제가 작년에 처음 그 예. 감시자들 할 때 정우성 씨를 봤어요. 그래서 어. 인터뷰를 다 하고 끝에 이제 정우성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내가 아니, 나는 그게 왜 뒤에 사건들하고 또 엮이면서 좀 그렇죠. 정우성 씨가 좀 난감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맨날 그거- 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오, 뜻 같이 술 드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막. 그래서 뜻하지 않았지만 참 미안하게 됐다 이랬더니 정우성 씨가 그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 멋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면죄부를 제가 받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호구형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잘생겼는데 눈을 이렇게 좀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이면서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해도 좀 못하게 되는 뭐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박 기자가 말은 되게 정우성의 인생을 네가 구했어. 진짜 내가 볼 땐 정우성은 도리어 니한테 고마워. 6주 동안 정말 맥락 없어지셨어요.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죠. 밑도 예, 끝도 없는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참. 예. 네, 아우 진짜 정우성 제가 모르는 바를 또 짚어주시고 네. 역시 그럼 어떻게 저 본 주제로 자연스럽게 좀 여기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남자 배우들의 영화에서의 액션 도전 이렇게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정우성 씨가 신의 한 수에서 이제 바둑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인데 여기서 주연을 맡으면서 또 한 번의 액션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동건 씨도 우는 남자에서 물론 이제 전에 뭐 마이웨이라든지 워리어스웨이에서도 액션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에서는 권총 액션 킬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29일에 개봉되는 끝까지 간다에서는 이성균 씨, 조진웅 씨가 또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또 액션을 보여주게 차승원 씨도 되죠. 이번에 한번 차승원 씨도 하이힐 하이힐에서 이제 형사로 나오면서 액션을 보여주는데 본격적인 액션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성 액션, 그러니까 그 차승원 씨가 내면에 있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액션도 있고 이제 감성적인 내용들도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40대 뭐 이렇게 중추를 그러니까 충무로에 어쨌든 중추를 이루고 있는 남자 스타들이 다 액션으로 돌아오게 됐네요. 좀 요거는 좀 여담이지만 이런 주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도 안 해주고 결국은 박 기자랑 박 기자만 지금 공유가 되는 상황이죠. 어차피 숨만 쉬시잖아요. 근데 정말 편집 좀 잘하시네요. 네. 김 차장 말을 싹 다 들어내고 프로그램이 이상했을 정도로 적절한 타이밍에서 딱 적절한 맥락이 바뀌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 우리 처음으로 이제 이성균 씨의 끝까지 간다에 그런 액션이 어땠는지 한번. 개봉 다 아는 영화. 끝까지 간다는 지금 29일 개봉이니까요.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을 내보낼 때는 이제 개봉이 돼 있는 상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끝까지 간다 내용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 이성균 씨가 형사인데 이혼을 하고 이제 어머니의 장례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제 약간 술을 한잔 했겠죠. 그래서 형사가 이제 경찰서로 다시 들어가는 그 운전해서 들어가는 중에 그만 사람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자기 이제 어머니 관에 숨기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숨기면서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점점점 큰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어떤 우연, 어떤 그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엮어지는 액션 스릴러인데요. 그 조진웅 씨가 이제 그 사건을 목격하고 이성균 씨를 협박하는 또 다른 형사로 나오는데 요 두 분의 또 조합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영화에서 보면은 남남 케미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남녀 저희에게는 없는 케미보다 겁니다. 저희에게 없는 남남 케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의 또 케미들이 좀 잘 맞고 그 액션 특징은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액션들 있잖아요. 막 타다다닥 합이 맞는. 근데 이거는 좀 물고 뜨는 개싸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액션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액션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김은석 차장이 오늘 제작 발표회를 갔다 왔으니까요. 그 김은석 차장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설명하기 전에 뭐 끝까지 간다 이성균, 조진웅. 정말 맥을 끊는 데는 정말 편집자가 정말 좋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맥을 끊는 데는 저 국내 최강이에요. 들어봐 이렇게 하면 딱 네. 잘라냅니다. 네. 뭐 할리우드에서도 아마 뭐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는 어떤 영화입니까? 신의 한 수를 오늘 행사를 갔다 오셔서 소개해달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숨만 쉬시려고 그러시. 지금 자연스럽게 팜플렛을 들고 네. 신의 한 수를 제가
제작 보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기 정우성 잘생겼더라고요.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게 프로바둑 기사인데 태석이죠. 네. 이 사람이 내기 바둑판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어. 또 우리 살수 그 정몽준 후보 같이 읽으시네요. TV 토론에 정몽준 후보가 A4지를 자꾸 들고 있던데 똑같이 쓰시. 왜 저 읽는 것도 못 하셔갖고 저를 그러게요. 쳐다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저희 보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얼굴도 빨개지고 그렇습니다. 더워서요. 여기가 지금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웃기만 하시고 설명을 6주 동안 정말 방송과는 거리가 먼 아유, 형태의 원래도 멀었습니다만 지나갔어. 더욱 더 멀어졌네요. 어쨌든 정우성 씨가 프로바둑 기사로 나오는데 내기 바둑판에서 음모에 휘말려서 형을 잃게 되죠.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몇 년 후에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팀을 모으고 꾸리게 되는 그런 역할인데 바둑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 좀 독특하고요. 바둑이 좀 중심이긴 하지만 액션 어떤 복수 활극이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우성 씨가 복수해야 될 대상은 이제 이범수 씨가 맡았고요. 그 정우성 씨가 한 팀을 모을 때는 이제 한 팀, 그러니까 모으는 한 팀은 안성기 씨, 김인권 씨, 안길강 씨 좀 재밌는 조연 집단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팀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영화는 이 정우성이 또 개인적으로 선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면 신의 한 수 영화 자체도 이렇게 은경 선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어떤 학창 시절에 바둑 동아리를 하셨거든요. 제가 저 대학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대학 바둑반이었습니다. 안 뺏긴다. 네, 제가 대학 바둑반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활동을 했어요. 네, 당시 저 당국대에서 연합 바둑 대회에서 제가 3등상을 집에 바둑판을 집에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 모든 사실을 네. 저희 이제 저희 세 부장이 바둑 담당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한국기원에 얘기했더니 한국기원에서 은근 선배한테 바둑판을 주겠다며. 자꾸 만나고 자꾸 만나고 싶다고.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고. 선배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원래 은근 선배가 굉장히 취재원들도 만나기를 싫어하시는데 아예 생판 모르는 바둑계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하시니까. 그 전에 좀 여담을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세 부장이 지금 바둑 담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를 처음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김 차장은 말이야, 그 바둑 좀 두지나? 저는 뭐 잘 두지는 못하고 조금 둡니다. 저 밑에 하급, 괜찮아. 그래도 한번 하급이 해보지. 어디 있어요? 하급이. 모르겠습니다. 하수도 아니고 18급도 아니고 뭐 그게. 괜찮아. 그럼 바둑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업무장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박은경 기자가 대학생 시절에 바둑을 굉장히 잘 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안면을 물쑥 확 하더니 나를 본체 만체하고 바로 그렇죠. 예. 박 기자한테 들어가구나. 저희 좀 바둑반 생활을 되돌아보면은 바둑반도 MT를 가거든요. 어우. 저희는 바둑판을 갖고 갑니다. 들고 가지 않아요? 바둑판과 바둑돌을 들고 갑니다. 근데 바둑판이 이제 그 접이식 휴대용이 있잖아요. 그 말고 진짜 간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진퉁. 두꺼운 걸 들고 갑니다. 오. 그래서 저희 오목은 두지 않아요. 예, 바둑만. 알까기 둡니다.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그러면 안 합니다. 거예요? 그럼 신성한 바둑판에서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둑 동아리 그 실에 그 1년에 한 2번 정도 청소를 하는데 소파 밑에 그냥 바둑돌이 그걸 다시 이제 수거하는 어떤 청소들을 저는 그 신의 한 수 영화가 바둑 액션이라고 하길래 지금 예. 바둑판 갖고 던지고 싸우고 있는 바둑돌 던지고 알 던지고 막 바둑판으로 이런 건 아니죠. 바둑판을 찍고 막 그런 신성한 건 바둑도 아니고. 못 하면 예, 그렇죠. 그런 건 바둑. 아니죠. 예. 다음 영화 하시죠. 다음은 우는 남자로 갈까요? 우는 남자. 예, 우는 남자는 저 이정범 감독 작품인데요. 이정범 감독이 2010년에 아저씨로 이제 원빈 씨를 굉장히 그렇네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준 감독. 그때 당시 600만이 넘으면서 또 크게 흥행했는데 그 아저씨 이후 이제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장동건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장동건 씨가 미국에서 버려진 채 사막에서 이제 홀로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킬러로 길러지는데 그 이제 조직을 떠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직에서 마지막 미션을 받는데 그것이 이제 김민희 씨가 많은 모경을 죽이는 그런 미션인데 김민희 씨를 죽이러 갔다가 김민희 씨의 어떤 상황에 되게 동화를 돼서 죽이지 못하게
받게 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전작과 다르다면은 다른 점이라면 그러니까 아저씨와 다른 점이라면 이제 권총 액션이라는 것. 그 전에는 칼이 안 약간 나오네요. 예, 그 전에는 뭔가 이제 몸이나 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은 권총 액션이고요. 그 장동건 씨가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그 인근에 있는 그 CIA랑 FBI가 훈련받는 곳에서 실제로 이제 총기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동건 씨 말로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척만 하면 될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그것에 차별을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죠. 좀 김민희 씨가 또 보여줄 연기들도 좀. 근데 그 기대가 아저씨란 되고요. 영화 이후로 이제 아저씨란 보통 명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좀 멋있어졌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뭔가 이 약간 섹시한 매력과는 동떨어진 존재처럼 했으나 그렇죠. 아저씨도 충분히 섹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의 어감 자체를 그렇죠. 바뀌었죠. 아저씨가 또 굉장히 멋있게 나왔잖아요. 원빈 씨가 이제 뭐 내일을 오늘만 사는 놈을 못 이긴다. 맞아,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너 정체가 뭐냐?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옆집 아저씨 정체가 몇 개냐? 뭐? 나 전당 판다. 금리빨은 받아. 금리빨 빼고 무료리 씹어먹어 줄게. 이제 머리를 혼자 이렇게 미는 바리깡으로 미는 장면도 많이 화제가 됐고 복근도 좀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그 원빈 씨가 넌 누구야? 이런 아저씨 이런 거. 옆집 아저씨 뭐 이렇게 뭐 했죠. 이런. 그리고 그때 김세론 씨가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 김세론 씨랑 왜 모든 영화제에 손잡고 같이 레드카펫 가면서 참 모든 여성 팬들이 지금 참, 많이 컸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지금 많이 지금 도이아에 나오고 네, 도이아에 있는데요. 나오고 있죠. 도이아에서 중학생으로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컸죠. 칸에도 갔다 칸 영화제에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좀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남자 영화를 하셨잖아요. 남자 액션. 근데 이게 남자 액션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면 약간 범위를 약간 인간이 아닌 괴수에까지 좀 넓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최근에 어떤 영화를 좀 보셨어요? 고질라. 고질라의 액션. 고질라도 고질라의 액션도 남자거든요. 지켜볼만하다.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 괴수가 나쁜 연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이서 막 이게 서로 좀 알도 품고 한 놈은 암놈이고 한 놈은 순놈이에요. 둘이 굉장히 막 얼굴을 맞대고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고질라가 좀 모태솔로 입장이잖아요. 다른 놈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걸 가만 못 두겠다. 그래서 뉴욕시를 파괴하면서 막 싸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모태솔로 괴수의 뭔가 질투 액션. 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괴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외수순 영화죠, 히어로 영화죠. 네, 그래서 롤랜드 에머리 감독 예전에 98년작 그 고질라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혹시 좀 원전에 가까운 스타일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체형이나 예전 고질라는 너무 이구아나 같이 생겼거든요. 이번 고질라는 굉장히 적당히 뒤태 김 차장이 좋아하시는 쇼미 유어백 뒤태가 오동통하게 다리도 오동통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얼굴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외화는 재미없습니다. 왜요? 뭐 국내 영화 재밌고. 저번에 겨울양국 때는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국내 영화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유 없이 그냥 제가 볼 근거 없이 때는 되는. 이 오랜 공백을 깨고 온 최용민 PD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이쯤에서 끊어라라고 생각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계속하면 네, 이제 네. 차승원 씨의 이제 하이를 한번 하이를, 소개를 해볼까요? 하이. 좋습니다. 예, 하이는 어떤 영화입니까? 정말 저는 저 출연료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아픕니다. 체력을 깎고 있습니다. 예. 차승원 씨가 형사인데 굉장히 이제 능력이 많고 남성성에 강한 형사로 나오는데요. 내면의 어떤 여성적인 성향을 스스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숨기려고 더 남성적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그 범죄 조직에 있는 회장과 얽히게 되면서 본인은 이제 그 형사를 그만두고
그 여성성을 찾는 과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이게 그 아직 시사회를 하지 않아서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본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어떤 차승원 씨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고민들이 돋보이는 굉장히 좀 슬픈 액션에 가깝다고 그렇게. 역시 장진 감독 영화답게 좀 범상치는 않네요. 네, 범상치가 않죠. 요즘에 그 어젠가요 여장하는 사진이 떠가지고. 네, 오늘 이제 뭐 마스카라 하고 이제 뭐 귀걸이 하고 있는 사진이 떴는데 또 굉장히 좀 그 차승원 씨 하면 상남자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또 그래도 제법 잘 어울리는 그런 예 그렇게 뭐 좀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이게 원래 이제 뭐 사극으로 좀 이어질 때도 있고 영화도 좀 흐름들이 있잖아요 유행들이 근데 지금은 일단 뭐 6월에는 5월 6월에는 액션으로 흐름이 돌아오지 않았나 액션으로 하경원 기자는 좀 이런 액션의 어떤 이런 도전들 한꺼번에 나오는 거 이 이유를 어떻게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를 좀 많이 챙겨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빅맨에 나오는 강지원 씨가 지금 막 액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너희들은 포위됐다. 차승원 씨, 뭐 차승원 씨 거기 나오지만 예. 꽃미남 형사들이 나와서 또 액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좀 뭐 다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다 기획 단계에는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개봉 시기를 잡는데 좀 공교롭게 모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랄까 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20대의 배우들이 아니라 왜 40대가 액션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유승용 씨가 이제 표적을 개봉시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이제 영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봤는데 말씀하시기로는 40대가 해야 좀 더 처연해 보이고 좀 생기발랄한 20대 액션에 비해서는 좀 공감이 많이 가요. 아이고 불쌍해라 저런 느낌이 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뭐랄까 좀 나이가 있는 배우들이 좀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감해주고 좀 동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예. 감정에 실린. 그렇죠. 뭐 연기도 어쨌든 뭐 40대 기수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회사 40대 기수. 실제로 또 얼마 전에 액션도 하셨고 40대 액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액션 아실 것 같아요. 활극이었죠. 예. 꼭 그게 영화만의 유행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40대 액션. 얼굴이 벌개지셨네요. 네, 예. 좀 당분간 좀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 이제 하경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액션도 이제 드라마 속에서의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 배우들도 어쨌든 살아온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기들이. 그런 점에서 20대보다는 아무래도 30대나 40대 배우들이 더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공교롭게도 지금 나온 그 액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을 더 많이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40대 배우들의 액션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질문을 이성균 씨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이성균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배우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액션 영화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배우들이 선택을 당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배우들이 뭐 액션 영화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본인이 아니니까. 뭐 투자해서 예. 개봉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션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게 배우들의 액션 도전이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충무로에서도 사실 좀 약간 소재들의 쏠림 현상들 그런 것들 어쨌든 액션 나오면 쭉 액션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소재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사극들이 또 줄줄이 대기 중이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액션은 쭉 나오는데 어떤 영화가 좀 잘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누가 좀 최종 승리를 할지. 그래서 그냥 그 시사회도 아직 다 안 한 상황이지만 그냥 느낌 쪽에서는 어떤 영화가 좀 보고 싶으세요? 저는 우는 남자. 우는 남자가 보고 어떤 점에서? 예. 전 감독 이정범 감독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차피 본인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저씨라는 그런 전대미문의 액션, 감성 액션을 어떻게 보면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뭐가 바뀌었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칼에서 과연 총으로만 바뀐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뭔가 그 아저씨에서 보여줬던 자기 자신의 장기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리스크를 뭐 좀 고려하고라도 잘하는 걸 한 번 더 하겠다는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잘했길래 한 번 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동건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동건 씨가 이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쓰는 분이 있고 좀 이제 열린 게 이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우는 남자 시나리오가 그랬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선택을 한 것은 그 아저씨에서도 그랬지만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저씨가 끝나고 이제 이정범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나는 계속 느와르를 하겠다 그런 대목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감독들이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것을 좀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계속 하나만 하겠다는 것에서 어떤 뚝심이나 자신감 같은 것, 그래서 믿음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끌려서 도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참 뚝심이라는 건 좋은 단어긴 한데 저는 한 분의 뚝심을 좀 말리고 싶습니다. 없어져야 될 악습이죠. 한 분야에 뭔가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야도 또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드신도 하겠다고 이제 말만 했다 바로 이제 가슴 전문으로 가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알고 계십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장동건 씨는 저는 반대인데 어떤 것이 좋습니다. 예. 안 됩니다. 이 우는 남자. 네, 또 피자 내나요? 청취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실 것 또 같아요. 피자 내기 하나요 지금? 예. 아니, 저는 이게 보면 끝까지 가도 이성균 씨랑 이승균 조진웅 씨는 이게 무슨 액션이야? 이건 액션도 아니야. 생활 액션? 이게 무슨 생활 액션이야? 그런 것을 지향했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영화를 보셨죠? 영화를 보시면 이제 거의 그러니까 손을 막 깨물고 막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그 이로 막 물려고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독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김성원 감독이 이 전작의 그 애정 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굉장히 59만 정도에서 2006년에 좀 흥행이 배우식 씨랑 저기 나죠. 봉태규 씨랑. 네, 봉태규 씨가 나왔죠. 이혜영 씨 나오고. 근데 제가 감독 인터뷰 하기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가 전작 보고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민망해하시더라고요. 당황하셨겠네요. 왜 봤냐. 그래서 본인의 흑역사를 보고 온 그래서 것처럼. 이제 칸에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칸에서 굉장히 이 감독의 전작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 배급사인 쇼박스에서 그 전작을 보내줬대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도 왜 보내줬냐. 그런 얘기를 칸 했다고. 측에서는 정말 발전을 하셨군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작은 이제 김성원 감독이 직접 쓴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원작이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연출만 한 거고 이번에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본인이 진짜 실제로 싸울 때 그런 옆집 아이랑 실제로 그렇게 싸웠대요. 그래서 싸우다 보면 아무 도구가 없다 보면은 아무거나 막 들고 막 뭐든지 들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화적 환상을 좀 심어줘야지. 그런 이건.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알 현실적으로 수도 보일 있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 생각나는 게 제가 저기 복고 스타일 되게 유행할 때 저한테 재밌게 본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불행제로를 꼽거든요. 1980년대 그 유승범 씨랑 봉태규 씨 양아치 연기가 제대로인데 거기 보면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초반부터 막 전설의 그런 싸움꾼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막 남자들 사이에 막 얘기가 부풀려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승범이 그 짱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은 완전 개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막 띄워놓고 멋있게 싸울 것처럼 해놓고 끝에 그 감정이 폭발하는 그 씬에서는 보니까 너무나 찌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액션이라는 게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근데 실제로 그게 더 현실감이 있지 실제로 그렇게 않나요? 싸우죠. 예, 물론 다 그렇게 싸우죠. 싸우죠. 근데 차성원 씨처럼 차승범은 그렇게 누군지 예. 차승범은 아까 그 차승원과 유승범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차승범이 차성원처럼 그렇게 우산 들고 빛 속에서 그렇게 액션을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싸우는 건 이성균 씨처럼 싸우지. 근데 오히려 정말 그렇게 막 합을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타다다다다다 하는 거는 정말 좀 로봇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예, 그게 홍콩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유행이 액션도 유행이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좀 둔탁한 살소리가 나면서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우는 남자도 저기죠 그 끝까지 간대요. 저기
우는 남자네요. 미안합니다. 그 아니 더워져가지고. 장동건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권총 액션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뭐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박차고 들어와서 막 여러 명을 제압하는 액션들이 주인데 우는 남자에서는 뭔가 이제 몸을 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싸우다가 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좀 후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즘은 액션 트렌드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차장은 좀 됩니다. 싸움 잘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오늘 정우성 씨가 그렇게 말했구나. 액션은 역시 육체와 육체의 부딪힘. 거기서 오는 쾌감 그런 걸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약간 둔탁한 소리도 나고 살하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때 좀 청각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이게 더 좀 관객들한테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싶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배우들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연습하기가. 예, 그게 그 끝까지 간다 보면은 감독이 그렇게 디렉션을 했다잖아요. 진짜 때려라. 진짜 아파야 연기가 나온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제로 좀 보여줘야 그게 실제적으로 보이지. 사실 아예 그냥 뭐 1cm 전까지만 때린다. 뭐 그렇게 때리는 척한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들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그래서 요즘의 액션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좀 때려드릴까요? 때려 보신 분이 잘 아시잖아요. 때려드릴까요? 좀 느낌들 한번 보시겠어요? 예. 때려 보신 분이 잘 아시죠. 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구를 쓰셨군요. 지금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편집하고 마무리 멘트로 거의 선배 혼자 가시죠. 사신. 그래.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딴 주제를 요번에 드라마 5대 3대 2는 안 하죠. 아니 그리고 절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신의 한 수는 선배가 하라니까 왜 안 하세요? 신의 한 수 내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주니까 그렇지. 아니 오늘 당장 보고 왔는데 갑자기 준다 못하니 이거 읽으면 되겠구만 이러실 거예요. 예. 저희가 끝으로 한번 두 분의 액션을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 끝낼까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뭐 액션의 도전들, 뭐 영화의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또 액션의 트렌드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본인들의 기대작들 한 번씩 뽑아봤는데요. 아직 개봉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영화들의 흥행 점수들 한번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피자를 한번 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끝까지 간다는 안 된다고 하신 김 차장께서 피자도 한번 쏘고. 음성 파일이 있으니까요. 500만 할까요? 500만. 참. 뭐 500만입니까?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무슨 500만까지 들어. 그러니까요. 500만 안 된다에 안 되지. 피자를 쏘시면 돼요. 당연히. 넘어가면 피자 쏘시면 돼요. 그럼 안 되면 제가 갔습니까? 누가 줍니까? 저한테 주는 사람은 KBO와 정치자가 바본가요? 한국 농구연맹밖에 없어요. 프로농구연맹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피자를. 맞아요. 끝까지 간다는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별에서 온 그대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국까지 가서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할 줄은 박스권 형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를 박스권 형성하고 진짜 부끄럽네요. 장동건이 생각해보면. 오는 남자는 어떻게? 장동건의 우는 남자는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수요일인데요. 녹음하는 날짜가 지금 내일 모레 시사를 하는데 아직 못 본 상황이지만 본 여성들이 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액션에서의 어떤 쾌감보다는 이 감성 액션이라는 거에 맞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영화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한번 예. 해보시죠 저희. 영화계의 펠레. 문어. 문어 죽었죠? 점쟁이 문어는 다 맞추는 게 안 되고 펠레로 해야 돼. 펠레. 펠레의 저주. 펠레 저주. 김 차장의 저주를 한번. 저는 우는 남자 장동건 씨보다는 사실은 김민희 씨가 더 기대됩니다. 어쨌든 우는 남자는 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네. 500만 넘어가나요? 안 되죠. 우는 남자도 500만. 300만이면 충분하다. 300만. 네. 김민희 200만, 장동건 100만. 그렇게 해서 300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막 던지시네요 정말. 예.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김성원 감독이 한 8년 만에 내놓는 절취 500만 안 된다고 부심작이고요. 하시지 않았어요? 예, 칸도 500만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몇 백만? 이선균 50만, 조진웅 30만. 예, 80만이다. 그 정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하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진 감독하고 그렇죠. 이제 차성원 씨 하이는 만난 아마 건데. 장진 감독의 그런 브랜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좀 높게 잡아줘야죠. 그리고 차성원 씨가 아직 그때 보니까 예고편을 보니까 이 액션 합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맞췄더라고. 멋있어요, 사실은. 액션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몇만. 차성원 씨가 한 200만, 음. 장진 감독이 한 30만, 그렇게 해서 한 230만 정도. 김 차장의 예상에 따르면 저희 한국 영화 도산 6위네요. 뭐 트랜스포머나 지금 엑스맨에 그냥 다 발리는 걸로 한국 영화가. 예. 근데 외화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합니다. 외화도 500만 넘는 게 없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외화는 재미 진짜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뭘 좋아하세요 지금? 정말- K컵? 아닙니다. K컵. K컵. AV? 오기타 아니를 좋아하시는. 르카와리나 뭐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정리하죠. 이번 주는. 그런 남아 또 정우성 애도 기간을 있지 끝낸 주라서 참 네, 신의 한 수. 여러 가지로, 예, 신의 한 수죠. 예. 좀 경황이 없었는데요. 예. 예,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정우성이 신한수 끝까지 그냥 예, 신의 한 수 어떻게 보세요? 신한수는 한 800만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정성이 잘생겨서? 네, 정우성이 잘생겼고 여성 파워 티켓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 많- 티켓 파워 아니에요? 여성 파워 티켓. 한 명이 막 두세 명으로 감투되는 티켓이냐고. 그 이범수 씨는 저는 별로 안 파워 좋아하는데 티켓. 네. 이범수는 진짜 티켓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 티켓이 없는데. 연기도 잘 못하고. 예. 근데 이번에 악역을 맡으니까 이 사람 진짜 연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 포스터의 그 사진을 보면은 이범수 씨가 2대8 가르마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뽀마도 바라보면 그게 악역이라기보다는 좀 웃긴 분위기 있잖아요. 왜냐면 선배는 모잠비크 공항의 추억이죠. 네, 제가 이범수 씨와 정말 일주일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예. 네, 그저 그 실패 많이 했잖아요. 총리 완화 아무도 안 봤잖아요. 누가 봤어? 똥망했죠. 예. 얘란다 참. 이범수 씨는 이런 그런 선한 역 이런 역은 안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악역이라고 악역, 하니까 예. 예, 좀 악역이 기대가 잘 된다. 어울린다. 그래서 한 정우성 씨가 내가 보니까 한 430만 정도 모을 것 같습니다. 아까 800만 한다면서요. 배우가 많잖아. 아, 각자 100만씩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시영 씨 100만 뭐. 이시영 100만 안 되죠. 아, 그럼요. 20만. 아, 그러면 안성기 씨 100만? 안성기 씨는 5만. 누가 나머지 누가 다 해요 그러면? 누가 해요? 김인권 최진영 씨? 있잖아. 김인권. 김인권이 몇만? 김인권은 한 130만. 그러면 김인권 씨가 지금 끝까지 간다. 이성균 조진웅 씨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최진혁 씨는 여성 파워가 있으니까 여성 파워 티켓. 예. 여성들을 조금 끌어모으니까 최진혁 씨는 한 80만. 이렇게 해서 한 최소한 600만 원 넘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똥드립을 들어줘야 되나 싶네요. 이런 게 바로 전파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빨리 마무리하죠. 예,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여기 녹음실이 저 냉방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더운 데다가 지금 불쾌 지수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파워 불쾌 지수. 파워. 예,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제 좀 가르쳐 주시고 좀 하십시오. 어차피 안 하시잖아요. 갔다 온 것도 지금 말씀을 못 하시. 너무하시네. 갔다 온 것도 말씀을 못 하시는데 팽배해진 지금. 바카스다 팀이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활기 충만, 에너지 충만 넘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석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박은경이었습니다.